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명사들의 꿈의 무대인 테드 컨퍼런스, 이곳에 당당히 올라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유롭게 웃으면서 강연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 바로 빠져들었죠. 그녀의 강연 내용을 살짝 들어볼까요? 현재 우리의 건강관리 시스템은 가까운 누군가가 아픈 걸 알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병과 싸우려고 애쓰지만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죠. 제가 어릴 때 가깝게 지냈던 삼촌이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암은 순식간에 뼈로 전이 되었는데요. 결국 삼촌은 자신의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의 수많은 검사 속에 제대로 된 진단을 받기까지 너무도 긴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는 동안 고통은 되돌릴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기술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전 인간의 삶과 의료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이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와우. 그녀의 강연이 끝나자 정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멋진 테드 강연을 한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1984년생 2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홈즈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국 국제개발청을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해외 개발도상국에서 구호활동 그리고 질병 퇴치와 관련된 일을 하셨고요. 어머니는 국회의사당에서 외교정책과 국방보좌관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집안 출신이겠죠. 덕분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나라들을 여행할 수 있었고요. 정말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겠죠.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책을 읽게 됐고, 이 책을 읽으면서 지식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 경험은 훗날 그녀에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가져다 줍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그녀는 더욱더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언어 번역 프로그램 C 컴파일러를 한 중국 대학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겠구나를 미리 엿볼 수 있었고, 그때부터 중국어를 익혔어요. 그래서 그녀는 유창하게 중국어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2001년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스탠포드 대학의 화학공학과에 입학합니다. 아니, 대통령 장학생에도 선정되기도 해요. 정말 엄친딸 중에 최고의 엄친딸이죠. 대학에 입학해서는 그 전보다 더욱더 진취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니 글쎄,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학과장 사무실로 당돌하게 들어가서는 현재 교수님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사실 당시에 그런 연구는요, 이런 학부생이 아닌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상에 있는 친구들이 참여를 하는 거였는데, 담당 박사가 너무도 그녀의 열정에 놀라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비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듬해였던 2002년입니다. 그때에는요,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사스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중국 쪽에 사스가 퍼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걸 연구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중국어도 잘하잖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사스를 연구하는 싱가포르의 게놈 연구소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와, 정말 모든 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곳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녀는 훗날 세상을 바꿀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요. 연구소에서 그녀가 맡은 일은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병원에 온 환자들을 보면서
이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번거롭고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니, 병을 진단받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이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굉장히 높기로 유명하고 개발이 잘 안 된 개발도상국이나 전쟁 지역에서는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과거 애는요, 대학교 때 랩 온 칩,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신기술 같은 건데 하나의 마이크로칩에 담긴 소량의 액체를 통해서 여러 개를 측정을 하는 기술을 연구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착안을 해서 그러면 적은 양의 혈액을 사용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의사에게 무선으로 전달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에? 무슨 아이디어요? 자,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일단 싱가포르에서 돌아왔어요. 2004년 3월입니다. 2년 동안 다녔던 대학을 중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즉시 회사를 차려요. 이름은 테라노스입니다. 작은 지하 연구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쪽잠을 자면서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그녀는 혁신적인 혈액 검사 키트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 이름은 일명 에디슨 키트.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녀는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아는 데까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에 계속 불만을 가져 있었고, 자신이 개발한 에디슨은 손끝에서 채취한 피 몇 방울만 가지고도 240여 가지에 넘는 질병을 한 번에 진단해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내용 좀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손끝에서 피를 뽑아냅니다. 이 아주 소량의 피, 이 피를 테라노스에서 만든 이 용액, 이 박스 조그만한 그 용기에다가 담아 넣고 끝!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요것만 가지고 이 피만 있으면 240개의 질병, 그러니까 당신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피를 이만큼 뽑아내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하나 검사하고, 또 뭐 검사하려면 피 요만큼 뽑아내서 또 검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검사하려면 암센터에 가야 되고, 심장은 심장센터 가야 되고, 다 다르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조그만한 양 하나로 모든 병을, 거의 240여 개의 병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에선 이런 혈액 검사를 계속하는 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료 비용이 높은 미국에서는 사실 혈액 검사 한 번만 해도 수십만 원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 키트, 이 홈즈가 발견한 이걸 사용하게 되면 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키트를 구매해서 몇 방울만 피를 담아가지고 이 회사에 보내기만 하면 아주 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낮아지죠. 아주 효율적이죠. 그녀의 사업 아이템이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서 애는 실리콘밸리에 떠오르는 별이 돼요. 정말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에디슨 키트가 발매 직후 회사는 미국 내에 있는 대형 체인 약국인 월그린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 이후에 유명 정치인, 미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언급을 하면서 신뢰를 얻었고요. 그 유명한 투자가들, 부자로 유명한 루퍼트 머독이라든지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가들로부터 회사에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점점 인기를 얻고 있고 성장하고 있었죠. 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경제지인 포브스 그리고 포춘지, 여기에서도 그녀가 표지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정말 홈즈 열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그녀는 몇 안 되는 여성 CEO라는 타이틀 하에 30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 화려한 금발에 푸른 눈까지, 능력만 갖춘 게 아니라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쉽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특히나 2014년 이런 테드 강연 모습에서 그녀가 굉장히 그 검정색 터틀넥을 입고 뭔가 수수한 모습으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전달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 마크 주커버그의 여자 버전이 등장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와, 정말 돈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 그녀의 회사 테라노스는 시가총액 9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10조가 넘는 금액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와중에 그녀를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탐사 보도 전문 기자 존 캐리로란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퓰리처상을 2번이나 탄 적이 있는 아주 저명한 기자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가 에디슨 키트를 세상에 내고 나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었죠. 전 세계로부터. 그런데 그녀의 행보에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에 여러 의학 전문가들이 아니 무슨 피 한 방울로 그렇게 여러 가지 병을 볼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라고 막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까 질투와 경쟁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내부 정보에 의하면 회사 내에서 이 앤이 기이할 정도로 정보 보안에 집착을 하고 직원들의 모든 움직임을 철저하게 통제한다라는 거,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고자 기자 존은 약 6개월에 걸쳐 조사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테라노스사가 만든 에디슨 키트, 240가지 질병을 이제 다 진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에디슨이 진단할 수 있는 항목은 10개 항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 이미 타 대기업들이 출시를 해놓은 기존의 검사 방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혁신이나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 테라노스 내에서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결과를 조작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마치 만능 진단 키트로 보였던 에디슨은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그 이미지를 성공한 여성으로 철저하게 메이킹하고 있었는데요. 좀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신뢰성을 얻는다는 것을 그녀가 잘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이렇게 엘리트 이미지를 풍기면서 한편으로 회사에서는 아주 독단적으로 운영을 해온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그러니까 그녀가 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계 의료비를 낮추고 정말 내가 이 의료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싶다. 돈도 낮추고 다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냐. 이건 다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자기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한테 야, 니들도 나처럼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강제 야근도 서슴지 않았고요. 특히나 회사 내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업무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들이요, 아니 무슨 일을 자기가 하든지 간에 이 대표의 회사 홈지에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독재 정권이에요, 완전.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조차 이 에디슨 키트가 사실 허구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개중에는 몇몇 연구원들이 아니 여기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대들면 곧장 해고했고요.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너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게 하겠다 하면서 협박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오직 그녀의 말만 잘 따르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행여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려고 하면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절대 회사의 비밀을 폭로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녀는 완벽한 사기극을 꿈꿨습니다. 결국 테라노스가 지금까지 내놓은 모든 실험 결과는 무효화되었고요. 2016년 회사는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대형마트들은 당연히 계약을 중단했죠. 한때 90억 달러로 평가, 그러니까 10조억 원의 평가가 받던 회사는 빵원, 0원으로 추락을 했고요. 2017년 1월 모든 연구소가 폐쇄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요, 엘리자베스 홈스가 너무도 괘씸해서 향후 10년 동안 그 어떤 상장사의 관리자도 될 수 없다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됐고요. 미 연방경찰은 그녀를 사기죄를 비롯한 총 11건의 혐의로 기소해버립니다. 그 기소 날짜가 작년 2018년 6월 15일, 1년 전이죠. 하지만 이 회사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양의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 재판은 다음 달인 2019년 7월 8일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그녀가 최소 20년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막 투자자들로 내 사업이 성공할 겁니다 하고 투자자들로 받았던 금액은요, 세상의 모든 의료계의 스타트업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결코 쉽게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라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그 모든 것을 이뤄냈을까요? 게다가 그 막대한 자금을 모래 위에 올려진 이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단 한 사람도 에디슨 키트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볼 생각은 못했던 걸까요?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된 그 테라노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행동 전문가는요, 이 대국민 사기극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홈즈가 그녀가 스스로 그 거짓말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명하고 있는 이 에디슨 키트는 반드시 전 세계 의료계의 혁신이 될 거야. 240까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아직 개발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결과만 너무 강하게 믿었던 거죠. 두 번째는 거짓말이 선행을 위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람들은 더 쉽게 거짓말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 또한 그 거짓말을 쉽게 믿는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초반에 보셨죠? 그녀가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스토리텔링.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신 삼촌을 언급하고 자신이 어렸을 적 가졌던 주사바늘 공포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중의 공감을 받았고요.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녀의 열정에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니까 큰 투자자들까지 쉽게 붙었던 거고요. 게다가 회사에서 거물급 인사들을 임원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믿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크게 일을 벌리는 거겠지 하면서 투자자들이 무턱대고 믿어버린 거죠. 토요미스테리에서는 지난 몇 년간 희대의 사기꾼이란 이름으로 에펠탑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 비행사가 아닌데 파일럿인 양 몇 년간 다녔다는 사람 등 참 많은 사기꾼들을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홈즈 스토리는 그녀가 워낙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인물인데다 그 재판까지 바로 앞두고 있어서 더욱더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우리는 최첨단 기술 속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속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맞다고 할 때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자세를 가져보려 하는데요. 토요미스테리,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홈즈 이야기였습니다.